외신과 통계를 통해 한국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진짜 한국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급변하는 시장을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진짜 한국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유튜브 시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답은 외환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1일 마감된 원달러 환율은요 1092원, 전일 대비 3.5원이나 올랐는데도 겨우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환율 차트를 한번 볼까요? 2일 연속 오르기 전에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좀 더 과거로 가보면 놀랍게 보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무려 1244.3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는 어땠을까요? 일간 차트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간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우하향 곡선이 완연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8년 4월 이후 우상향 곡선, 한마디로 2018년 이후 환율이 1050원대에서 12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90원대로 추락하는 이렇게 높은 산처럼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등락폭이 무려 30%가 넘죠. 혹시 이 등락폭에 잘 맞춰서 달러를 잘 사고 파신 분이 있으신가요? 단 2년 만에 무려 30%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텐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투자의 신으로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요. 그러니 진짜 한국의 투자죠.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힘내시고요.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최근 환율 급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의 한국 경제라면 타격이 어마무시했겠죠.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조선일보 11월 29일자입니다. 싼 차는 옛말, 현대차, 수출차 평균 단가 2만 달러 육박. 제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현대차의 수출 단가가 올라가면서 국산차 전체 평균 수출 단가도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는 17,749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나 상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가격보다는 품질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가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해 놓고선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환율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하락세는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디서 그런 주장을 했느냐 봤더니만요, KB증권이 지난 4일에 환율의 골디락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최근 환율 하락률이 실질 실효 환율 상승률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욱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용이 너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설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팟캐스트 경제 분야 1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들어봐 주세요. 그럼 복잡한 이야기, 긴 이야기 말고요. 환율과 관련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중 환율과 관련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외환거래에서 해당 통화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 이거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여행지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현지 가게니까 달러 아니면 해당 국가 통화로만 물건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남아나 중국 아니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한국 돈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한국어 안내문에 한국 돈 결제 오케이 이런 문구가 걸린 곳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문구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어깨가
으스해지죠. 우리나라 대단한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해당 통화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 해외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결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놀랍게도요 국제결제은행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이보다 앞서 참고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자료를 검색해 보면요, 무려 164개나 됩니다. 전 세계의 독립국가가 206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을 제외하면 무려 20여 개국은 자국 통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없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요, 파나마,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팔라우 이런 곳들은요 자국 통화 없이 미국의 달러와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꽤 자국 통화 없이 다른 나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위는 너무나 쉽죠. 1위는 당연히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거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요거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무려 88%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면 2위는 어디일까요? 2위도 좀 쉽죠. 유로화입니다. 유로는 3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놀랍게도 일본의 엔화입니다. 엔화는 17%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위는 영국 파운드. 파운드화는 13%. 그리고 5위는 7%인 호주 달러. 그리고 6위는 5%인 캐나다 달러. 7위는 5%인 스위스 프랑. 8위는 4%인 중국 위안화. 위안화가 생각보다 좀 낮죠. 위안화가 기축통화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갈 길이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위부터 11위는요 홍콩 달러, 뉴질랜드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순서대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위에 가니까 반갑게도 우리나라 원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 10위 아닙니까? 그런데 통화 사용량은 세계 12위. 어느 정도 비슷하죠? 세계 통화 거래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요,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 멕시코의 페소, 인도네시아의 루피, 러시아의 루블, 남아공의 자르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화가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화폐와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는 뭘까요? 혹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ORG 이 홈페이지에서요, 전 세계 무려 127개국의 환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화폐와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가장 낮은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낮은 순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했기 때문인데요. 1달러가 무려 110만 2천 볼리바르. 엄청나죠? 1달러 사는데 110만 볼리바르. 그리고 2위는 의외의 국가가 나오네요. 놀랍게도 이란입니다. 1달러가 무려 4만 2천 리라. 이란도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도 의외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1달러가 2만 3천 동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위도 의외의 국가네요. 인도네시아 14,000 루피아 정도 된다고 하고요. 5위는 우즈베키스탄 14,000 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위는 기니, 7위는 라오스, 8위는 파라과이, 9위는 캄보디아, 10위는 우간다. 이런 순위죠. 그러면 반대로 화폐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위는 어디일까요? 미국 달러와 미국 달러는 1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1위는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국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는 1달러가 0.3 디나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위도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 바레인이군요. 여기도 0.3 디나르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위는 오만. 어이구, 그래서 얘네들이 오만하군요. 0.3 리알. 그리고 4위는 요르단 0.7 디나르 정도 된다고 하고요. 5위가 되니까 영국이 나오는군요. 0.7 파운드. 그래서 블랙시트를 하려고 하나 보죠. 그리고 6위가 유로입니다. 유로 0.8 유로 정도 된다고 하고요. 7위, 어이고, 페이퍼 컴퍼니로 매우 유명하죠. 이 검은 돈들이 사랑하는 나라 케이만 제도라고 하는데요. 0.8 케이먼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위도 어이구,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나라 스위스 0.8 스위스 프랑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위가 바하마, 그리고 공동 9위 버뮤다, 파나마 이렇게 된대요. 놀랍게도 1달러가 바하마 1달러, 버뮤다 1달러, 파나마 1, 볼보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도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높은 순위로 9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나라 원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쭉 찾아봤더니 높은 순으로 따져서요. 우리나라가 111위밖에 안 됩니다. 1달러에 1092원이잖아요. 어휴, 그러면 또 요 나라가 궁금해지시죠? 중국. 중국은 43위, 1달러에 6.5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88위, 1달러가 104엔 정도 되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너무 낮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는 세계 GDP 순위 10위,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12위인데 화폐 가치는 111위. 괴리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벌써 청년기,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화폐는 아직도 유년기 시절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화폐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폐 순위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화폐 개혁에 관련된 내용도 팟캐스트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에 담겨져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특히 공유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